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좀 계속하고 있는데 1분기에만 8조 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냐, 블랙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지난해 한전채 금리가 5.9%까지 올라가면서 시중 자금을 다 쓸어담고 이에 따라 다른 채권의 발행들이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채권이 많이 발행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이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든지 이제 모든 상품이란 게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재무적으로 표현하면 금리가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채권 발행에 따른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발행량이 많으면 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전채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한전채는 사실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플 A 등급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은 이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 그리고 안전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거의 국가 신용 등급에 준하는 어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채권이 많이 발행될수록 AA 등급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등급들의 채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등급 채권들이란 것이 결국은 AA 등급 채권들은 한전채가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채권 시장의 수요란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고요.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한전채가 너무 많이 발행된다 그러면 다른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지게 되고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전채가 많이 발행되고 이쪽에 따라서 한전채의 투자 몰림에 따라서 한전채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다른 채권의 어떤 수요가 떨어지면서 다른 채권 발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이 블랙홀처럼 한전채로 모일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가격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있는데 올해 적자 예상폭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것을 반영한 10조 정도 적자가 사실 한전 적자 작년 30조 정도 됐는데 올해는 10조 정도 예상하는데 적자 규모가 좀 줄면은 하반기에는 한전채 발행 규모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긴 하다. 그것은 한전채가 가진 특성, 결국은 국가가 보증하는 특성, 국가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지급 보증하는 특성이 있고 AA 등급이란 어떤 채권의 어떤 특성, AA 등급 채권은 결국 AA 등급, A 등급, B 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채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블랙홀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은행권 위기가 이제 불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좀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기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돌반지 하려면 이제 금 한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 한도 가격이 40만 원이 넘었죠. 간단히 봐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20 몇만 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 이미 40만 원. 이거 온수로 표현하면 값이 좀 부정확한 우리가 느끼기에 부정확한데 금 한도는 40만 원 넘어갔다라 그러면 이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이 왜 오르느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줄어들었다. 결국은 금이란 것은 어떤 일종의 투자 자산인데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어떠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자산의 투자 수요가 미국의 국채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국채로 빠지게 되면은 금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고 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혹은 금 가격이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조만간 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떨어져 3.5%대까지 10년물 같은 경우 3.5%대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되면은 사실 금을 가지는 게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국채를 가지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큰 생각이 있고요. 이거 역시 또 달러화 자체, 사실 금리가 달러화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밀접한데 많은 경우 시장에서 달러하고 어떻게 보면은 금을 거의 완전 대체제,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 자산이 결국은 달러 아니면 금인데 달러화가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 보유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가지고 갈지를 굉장히 좀 줄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고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금 가격이 또 상승하고 또 늘다고 하면 또 수요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금 관련 ETN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금 관련 지수에 많이 투자가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수요가 몰리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완화라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어떤 미국 달러와의 약세 그 두 가지 요인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마지막 하나 지적할 것은 SVB 사태 때문에 은행에 대한 또 불신이 생기면서 어떤 이거는 사실 행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은행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이제 이 소액 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이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이 크게 좀 흥행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한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일단은 흔히 말하는 법정 금리 상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이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40%까지 갔다가 법정 금리 상한이 20%.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 감독 당국에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대출 금리는 20% 이상을 못 넘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것이냐? 사실 기준금리가 낮았을 때는 신용도가 낮은 분들도 17%, 18% 이런 것들 저축은행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대부 업체에서 금융을 받기가 쉬웠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특히나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되게 되면은 이런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부도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혹은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은행이나 혹은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줄 때 금리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27%를 받아야 은행에서는 흔히 말하는 수익과 비용의 마진이 맞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20%의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에 대한 대출이 사실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결국은 시중의 금융권이 아닌 그냥 흔히 말하는 사채라든지 일수로 이렇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것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대거든요. 금리가 예. 15%대긴 한데 한도도 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시중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사채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것을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하신 분들이 결국은 이런 대출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의 어떤 근간에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법정금리 상한 이 세 가지 요인이 공통적으로 겹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런 대출이 좀 크게 흥행했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난해 말에 체코 원전 수출 신고서를 이제 미국 정부에 제출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반려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코 원전 수출이 좀 막힐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건가요? 사실 이게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탈탄소 에너지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탈탄소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흔히 말해서 우리가 탄소 감축 넷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탈탄소 에너지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탈탄소 에너지의 중심은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배터리. 왜냐하면 배터리는 모바일 하면 움직일 수 있으면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중국에서 휘토류 광물을 수출 안 하겠다, 휘토류 자석을 수출 안 하겠다, 기술을 수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 역시 크게 봐서는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에너지 전쟁이란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가진 국가들이 그 기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경쟁 이기려는 사실 예전에 석유 파동 이럴 때 이제 원유 산출국들이 자기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에 유력하고 자기 경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전략이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역시 큰 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원전 수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원전 수출은 사실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많은 자본을 지출을 하면서 네. 돈을 꿔준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굉장히 많이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동양이 이제 탈탄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탄소를 없애야 된다는 축으로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또 논의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에서 결국은 미국 역시 이런 에너지 흔히 말하는 원자력 수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반영돼서 일단은 배경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안 자체는 사실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을 처음 만들 때 기술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이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같이 해야 되는 결국은 미국 역시 이에 동참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지금 이 체코 원전 수출을 하려고 신고를 했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만 가지고는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수출하는 구조로 만들어라. 이래야 이제 미국의 원전 수출이라든지 원전 기술이라는 것들이 보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사실 어제 나스닥이 조금 떨어졌는데 네. 뭐 요새 뉴스가 좀 이상하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한두 달 전만 해도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 뭐 다 연결되긴 하지만 은행 위기가 나면서 기준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고용 지표가 나쁜 것들, 사실 어제 뭐 흔히 말하는 구인구직 보고서라든지 오늘 ADP의 작년 민간 고용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게 예측보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측보다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사실 예전에는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노동시장 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주가 나스닥이 한 1% 빠지고 뭐 S&P 500이나 다우존스는 거의 보합세를 보였는데 나스닥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민은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